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 어제 저녁에 전해 왔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문 대통령 모친상 부산 성당에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일장입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죠. 강한옥 여사 92 별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죠. 함경도 출신 흥남철수 때 피란 거제도에 도착한 후 2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행상 연탄 배달하며 자녀를 키웠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을 해왔다는 뜻이죠. 고향 방문 소원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수원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부산으로 갔고요. 임종을 지켰습니다. 31일 내일입니다. 장례 미사 예정돼 있고요. 장지는 경남 양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9년 전입니다. 9년 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 문 대통령 딸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모친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진 상태로 보면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셨는데 별세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지금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전, 얘가 거의 10년 전 사진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준 묵주 반지 25년째 끼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어머니가 전달한 것에 어떤 의미, 그 반지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 모친산 애틋한 사모곡이다. 6.25 때 흥남에서 피란 거제에 정착했습니다. 좌판 장사 등 하며 이남 3녀를 키웠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과거에 이렇게 글과 그다음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눈물로 지은 밥 먹어. 그다음에 북한 이모 상봉시켜 드린 게 최고의 효도였다. 이렇게 좀 돌아봤고요. 통일되면 고향에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책에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시국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되고 할 때 어머니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뒤에서 소리는 안 들지만 어머니가 팔을 휘면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머니와 관계된 그런 회고를 좀 하는 게 남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 내용이었는데 일단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2016년 10월입니다. 모친 강한옥 여사 자택에서 모친을 부축해서 함께 성당에 가는 모습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고요. 2016년 12월이니까는 대선 전이죠. 그리고 29일 오후 모친 별세를 지켜본 뒤 침통한 표정으로 부산시 중구 병원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일단 가족장 그리고 사흘 장례입니다. 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사흘간 가족장이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부산 차단 임종을 지켰고요. 딸 다혜 씨 외국에서 서둘러 귀국했다. 당연히 와야겠죠 지금. 그리고 청와대 외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야당 지도부가 문상할 땐 이게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사, 여러 가지 이 사회 분위기는 이런 장례식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기회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가, 근데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 근데 야당 지도부 문상 땐 수용 검토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형대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각별한 관계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닿는 때마다 어머니에 관한 얘기, 애틋한 그런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국제시장에 예. 그 됐던 빅토리아호를 타고 오신 거죠,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이남 삼녀 그중에 이제 둘째입니다, 장남인데 예. 누나는 이제 북한에 태어났고 나머지는 이제 네 형제는 이제 예. 저 거제에서 태어나는데요. 예. 이게 보면 아마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어요. 예. 78년인가 실패하셨는데, 사업 실패하고 78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투옥도 되고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데, 당시에 보면 이게 네. 사법고시를 공부한 것도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라든지 어머니한테 대한 그런 죄송함 같은 거를 내가 좀 극복해보겠다. 이런 게 아마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집안이 어쨌든 장남이고 이랬는데 예. 구속되고 이러면서 75년에 구속되는데 아버님이 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한이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사업도 실패하고 본인도 어쨌든 구속되고 이러면서 제적되면서 아버님한테 좀 불효를 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어머님한테 좀 기쁨을 드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아마 가장 잘한 일로 이제 이모님을 예. 만나게 했던 거. 아. 그것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예.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오히려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였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어찌 보면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모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본인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아마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남북 문제에 어떤 신경을 계속 쓰고 예.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했던 것도 예. 본인의 가족사와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한번 고향에 한번 찾아가게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아마 형제들도 같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마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오시고 나서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 나만에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모든 아니면 형제든 어머님을 좀 만나게 해두고 싶은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잘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뭐 대학 시절에 약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고 뭐 또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북한에 계신 이모를 만나게 해준 게 가장 큰 효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마지막 기사에서 이 조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가족장으로 치르니까 조문 조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의 조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 좀 가능성이 언론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가야죠. 절대로 가야죠. 어. 그럼 뭐 이 조문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제 뭐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뜻일 하고 싶다는 텐데. 거지만,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예. 국면들을 봤을 때 가야 되고요. 여기가 지역구가 영도입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지금 뭐 지역구 의원들 하고 계시는데 두 분 관계가 뭐 경남고등학교 선후배지만 예. 옛날에 김무성 의원이 자기 저 딸의 결혼식 할 때 비공개로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의원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안 받을 때.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만 가시고 정중앙을 하고 진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위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예. 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문전에서 예. 돌아가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예. 애도의 뜻을 표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예.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차원의 표현이라도 가서 어떻게 조문의 의사를 전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찬원 교수께서도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맞다 틀리다 차원보다는 갈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온 국민이 다 오지는 않겠다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감당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문객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 야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난번 2008년도인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고 이제 예. 부친이 돌아가셨었잖아요. 예.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모친상을 당한 건 처음이죠. 그때도 이른바 이제 조문 정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날이 서 있죠. 예, 지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물론 이 정치와 저런 개인사는 뭐 예. 별개입니다만 예. 또 가서 또 만나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면 또 하나의 또 단초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 것 같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산에요. 병원도 그렇고 이 장례 미사가 열리는 성당에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누가
다녀갔다. 이런 게 다 언론에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